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게 파볼 자료들은요. 요즘 정말 뜨거운 감자죠. 힘센 허스하고 거대 제약사 노보노디스크. 이 두 회사 간의 GLP-1 체중 감량 약물 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그 텔레헬스 분야나 이 약물 시장의 미래 이런 데 관심 많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얘기가 상당히 흥미로우실 것 같아요.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잡한 상황의 핵심이 대체 뭔지, 또 앞으로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가 한번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좀 살펴볼까요? 사건의 발단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그게 지난 6월이었어요. 갑자기 노보노디스크가 발표를 했죠. 힘세너스가 자기네 그 비만 치료제 위고비 있잖아요. 그거를 불법 복제해서 팔고 있다. 그리고 마케팅도 좀 기만적이다. 이러면서 파트너십을 해지한다고 선언한 겁니다. 파트너십 해지요. 네, 근데 그 발표 직후에요. 힘세너스 주가가 그야말로 폭락했어요. 하루 만에 34%, 뭐 35%까지 떨어졌으니까요. 시장에서는 정말 깜짝 놀랐죠. 와, 30% 넘게요? 정말 시작부터 아주 그냥 극적이네요. 그럼 이 갈등의 진짜 그 핵심 쟁점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결국에는 그 컴파운드 GLP-1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제된 세마글루타이드 성분 약물의 판매 문제입니다. 이게 지속 가능하냐 아니냐 이거죠. 힘세너스는 이걸 뭐 개인 맞춤 처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그런 식으로 홍보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노보노디스크나 또 다른 제약사 일라이릴리 그리고 FDA 같은 규제 기관에서는 이걸 문제 삼는 거예요. 승인되지 않은 원료, 그 활성 성분이죠. 이걸 사용해서 대량으로 만들어 파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잠깐만요. 근데 그 컴파운딩이라는 거요. 예전에는 약이 부족할 때 약간 뭐 괜찮다는 식으로 넘어가지 않았었나요? 왜 지금 와서 이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아,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원래 컴파운딩이라는 게 특정 환자를 위해서 약사가 소량으로 약을 조제하는 걸 의미해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죠. 그리고 실제로 FTDA도 약이 정말 심각하게 부족할 때는 이런 복제 조제를 어느 정도 눈 감아주기도 했어요. 임시적으로요. 네. 하지만 그게 이제 작년 말, 올해 초 지나면서 2025년 4월 이후로는 위고비 같은 약들의 공급 부족 사태가 거의 다 해소가 됐거든요. 아하, 이제는 약이 부족하지 않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힘센 허스가 계속해서 대량으로 복제약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어떤 법적인 또 규제적인 명분이 훨씬 약해진 거죠. 예전과는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 공급 부족이라는 어떻게 보면 방패막이가 이제 사라진 셈이네요. 그럼 법적인 위험이나 규제 위험도 상당히 크겠어요? 그렇습니다. 당장 캘리포니아 연복법원에서 투자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어요. 주가 폭락 때문에요. 근데 이게 분석가들 예상을 보면 최소 1년 반에서 2년, 어쩌면 그 이상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소송이 그렇게 길어진다고요? 네. 만약에 패소라도 하면 뭐 엄청난 합의금은 당연하고 FDA나 FTC 같은 규제기관에서 추가로 제재를 가할 수도 있겠죠. 뭐랄까 소송이 길어지는 것 자체만으로도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요. 투자자 신뢰도 문제도 있고 자금 조달도 어려워질 수 있고요. 하긴 뭐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 과정 자체가 회사에는 엄청난 불확실성이니까요. 그게 제일 큰 위험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또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모간 스탠리 같은 투자은행 분석을 보면 비슷한 소송을 겪었던 다른 회사들 중 상당수가 여전히 그 컴파운드 GLP-1 판매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소송 중인데도 판매는 계속한다? 네. 그러니까 소송이 걸렸다고 해서 판매가 즉각 중단되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법적 공방이 길어지는 동안에요. 하지만 이번에는 노보 노디스크가 직접적으로 나선 거라 투자자들 불안감은 확실히 더 커진 것 같고요. 실제로 니덤 같은 일부 증권사에서는 투자 의견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확실히 좀 불리해 보이는데 그런데도 힘센 허스 측은 전혀 물러설 기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쪽 입장은 뭔가요? 김센 허스는 뭐 아주 강경합니다. 노보 노디스크 주장이 오히려 대중을 오도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고요. 자기들은 환자의 선택권 그리고 저렴한 약값, 이 접근성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CEO 앤드류 두덤은 뭐 인터뷰에서 특정 제약사의 압력에 굴복할 생각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더라고요. 허허, 강경하네요. 근데 뭐 환자 선택권이나 가격 접근성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승인되지 않은 약의 안전성이나 효과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가격만 싸다고 좋은 건 아닐 텐데요. 아, 정말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 부분이 FDA나 이제 대형 제약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이죠. 힘센 허스는
뭐 자체적인 안전 기준을 철저히 따른다 이렇게 주장은 하지만 글쎄요. 오리지널 약처럼 아주 엄격한 임상시험을 다 거친 건 아니니까요. 이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렇군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힘센 허스가 단기적으로는 어떻게든 이 복제약 판매를 좀 이어갈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 소송과 규제라는 아주 큰 산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접근성을 앞세운 어떤 혁신 모델과 기존 제약 산업의 질서 사이에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뭐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규제 당국이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 이게 앞으로 힘센 허스의 사업 모델과 미래를 결정짓겠죠.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너무 흔들리기보다는 이런 장기적인 리스크 요인들을 좀 더 면밀히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쭉 나눠본 이야기가 이 복잡한 상황을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던져보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어떤 걸까요? 힘센 허스처럼 어떻게 보면 접근성 그리고 가격 혁신 이걸 무기로 등장한 새로운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이런 플랫폼들과 또 기존 제약 산업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적재산권 보호나 환자 안전을 위한 엄격한 규제 이 사이에서 과연 우리는 어디쯤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앞으로 이 시장의 미래를 보여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